어머나 세상에 이게 누구야 혹시 너 김서연 맞지 아니? 진짜 김서연이네 하하 이게 무슨 일이야. 고등학교 때 그 김서연이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바닥이나 닦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원도 홍천 계곡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순간 김서연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29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글램핑장 텐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던 그녀의 등 뒤로 익숙하면서도 섬뜩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가요? 설거지를 하며 듣고 계신지 산책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김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거드름 피우는 표정만큼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박미라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늘 서연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바로 그 박미라 말이에요. 몸값 나가는 아웃도어 브랜드 옷으로 온몸을 휘감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찬 채로 마치 승리자처럼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김서연이네. 미라가 과장되게 놀라는 척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기가 가득했죠. 야 여기 사람들 좀 봐봐.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청소하고 있어.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글램핑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서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일어서며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미라야 오랜만이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이 모습으로 미라를 만나게 된 걸까요? 오랜만이긴 뭘 오랜만이야. 미라가 서연의 작업복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너 진짜 지금 청소부로 일하는 거야? 아 진짜 웃기다. 고등학교 때도 가난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미라의 말에 함께 온 일행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동창이에요.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궁금해서 죽겠어요. 미라는 이런 관심을 즐기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때부터 형편이 어려웠어. 아버지가 택시기사였나 뭐였나. 집안이 어려워서 늘 낡은 옷만 입고 다녔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네. 미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램핑장 직원 김서연일 뿐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레저 산업그룹 그린월드의 외동딸이라는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몰랐죠. 야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말 청소 일을 하는 거야? 미라가 다가와서 서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손길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사실 미라는 서연을 만난 것이 반가우면서도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중견 건설회사 전무부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남편 덕분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런 고급 글램핑장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처지였죠. 반면 서연은 여전히 가난해 보였고 심지어 청소 일까지 하고 있으니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미라가 멀리 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미라의 남편 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건설회사 전무답게 당당한 걸음걸이였지만 서연을 보는 시선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민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와이프 동창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말투에서부터 상대를 깔보는 느낌이 물씬 풍겼죠. 응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네. 미라가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일부러 서연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놀러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맛있는 바베큐도 먹는데 서연이는 청소하러 온 거잖아. 인생 참 묘하다니까.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참 다르네요. 우리는 손님으로 와서 편히 쉬는데. 서연 씨는 일하러 오시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미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램핑장 손님들은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까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아, 그런데 너 정말 여기서 청소 일을 하는 거야? 미라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세상 참 아이러니하다. 네, 일하고 있어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 텐트 청소도 내가 담당하는 거야. 와, 정말 신기하다. 동창이 내 텐트를 청소해 주다니. 미라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특별히 부탁할게. 우리는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글램핑장 직원으로서 손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미라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좀 더 이야기하자. 너 지금 어디 살아? 혼자 살아? 아직도 전세방이야? 질문이 쏟아졌지만 모두 서연을 무시하고 깔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분명히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서연을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청소부 김서연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과연 서연은 미라의 계속되는 괴롭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자신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될까요? 사실 김서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미라도 모르고 글램핑장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진짜 정체는 국내 최대 레저 산업그룹 그린월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철민 회장이 소유한 그린월드 그룹은 전국의 리조트, 스키장, 골프장,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죠. 연 매출이 조 단위를 넘나드는 대기업 중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벌 외동딸이 글램핑장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석 달 전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2024년 4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서연은 아버지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이제 29세가 됐고 곧 우리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할 때가 왔어, 아버지. 김철민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욱 깊은 무게감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서연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돈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셨고 겸손과 배려를 몸에 익히도록 교육하셨습니다. 서연아, 진짜 경영자가 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해. 책상 위에서만 하는 경영은 한계가 있거든. 김철민 회장은 창문 너머 정원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손님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몸으로 체험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 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현장 체험 같은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한 곳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해보는 거야. 물론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말이야.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 외동딸이 직접 현장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가장 최근에 오픈한 강원도 홍천 글램핑장이 있어 자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소 담당으로 일해보는 거야. 청소 담당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딸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부끄러운 일은 없어.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특히 청소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김철민 회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우리가 언론에 노출을 최대한 피해왔잖아. 그리고 글램핑장 직원들에게는 새로 입사한 김서연이라고만 소개할 거야.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철민 회장은 평생에 걸쳐 가족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왔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일도 거의 없었고 서연 역시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재벌 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죠. 그럼 얼마나 오래 일해야 하는 거예요? 최소 석 달은 해야 해. 그래야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 아버지의 대답에 서연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서연아, 하지만 이건 명심해.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정체를 밝히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야. 정말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해. 그래야만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 네, 아버지, 알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평생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청소 방법부터 시작해서 글램핑장 운영에 대한 기본 지식까지 모든 걸 익혔어요. 평소에 입던 명품 옷들은 모두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평범한 작업복만 준비했습니다. 외모도 최대한 수수하게 꾸몄죠. 가장 어려웠던 건 말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교양 있는 대학생 말투를 썼는데 일반 직장인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기를 수십 번 그렇게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드디어 2024년 5월 첫째 주 월요일, 서연은 김서연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강원도 홍천 글램핑장에 출근했습니다. 글램핑장 매니저 박상호는 서연을 보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서연 씨 맞죠?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상호 매니저는 서연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본사에서 특별히 추천받은 신입 직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실제로는 아버지 김철민 회장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지만 그런 사실은 박상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텐트 청소부터 시작해서 바베큐장 정리,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평생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던 서연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견뎌냈어요. 처음에는 텐트 하나 청소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은 30분 만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도 햇볕에 그을렸지만 서연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과 손님들을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진짜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텐트 청소를 할 때 손님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습기와 냄새였어요. 아무리 겉보기에 깨끗해도 텐트 안에 습기가 차거나 냄새가 나면 손님들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청소할 때 특별히 환기와 제습에 신경을 썼어요. 또한 바베큐장에서 일할 때는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숯불이 잘 안 붙는다고 도움을 요청하셨고 어떤 분들은 고기 굽는 방법을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도움들이 손님들에게는 큰 만족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 깨달은 건 직원들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깨끗한 환경과 편안한 서비스가 모두 이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라와 마주친 상황은 서연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체를 밝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미라의 끝없는 조롱과 모욕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과연 서연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12년 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명문 사립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에서 김서연과 박미라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서연이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당시 17세였던 서연은 늘 소박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명품 교복 대신 일반 브랜드 교복을 입었고 신발도 비싼 운동화 대신 검은색 단화를 신고 다녔어요. 가방 역시 화려한 명품이 아닌 검정색 책가방 하나로 3년을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학교 급식만 먹었고 친구들이 비싼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도 항상 집에 일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죠. 반면 미라는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다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신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새 걸로 바꿔 신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학교 앞 고급 일식집이나 양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방학 되면 해외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자랑하기 바빴죠. 미라는 처음부터 서연을 무시했습니다. 야, 김서연, 너 집이 정말 가난하구나. 미라가 서연의 낡은 신발을 보며 비웃듯 말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우리 반에서 너만 그런 신발 신고 다니네. 부모님이 뭐 하시길래 이것도 못 사주셔. 서연은 그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 김철민은 이미 그때부터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부는 과시하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라고 늘 말씀하셨죠. 서연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어린 서연에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내가 지금 배우는 검소함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다. 김철민 회장은 딸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서연에게는 그런 철학이 때로는 버거웠어요. 친구들이 비싼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자신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미라 같은 친구들이 대놓고 무시할 때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너 또 그 가방이야. 미라가 서연의 책가방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1년 내내 똑같은 거 들고 다니네. 우리 엄마가 보면 불쌍하다고 할 것 같아. 새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해봐. 미라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맞아 서연아, 너 정말 항상 똑같은 거만 써. 집에 돈이 없나? 그럴 때마다 서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집이 미란의 집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었거든요. 절대로 집안 배경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미라는 점점 더 심하게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야 서연아,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사업하시는데. 너네 아빠는 회사원이야.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미라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서연은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회사 다니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원이구나.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미라가 끈질기게 물었어요. 우리 아빠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시는데. 너네 아빠는 얼마나 버셔? 서연이 대답하지 못하자 미라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아, 많이 못 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였어. 사실 김철민 회장의 한 달 수입은 미라 아버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참고 견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진정한 부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학급에서 미라는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 사는 집 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도 미라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비싼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생일 파티도 호화롭게 열어주니까 자연스럽게 미라를 중심으로 무리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서연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께서는 용돈을 최소한으로만 주셨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반 친구 중 하나가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미라가 주도해서 선물을 공동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는데 가격이 50만 원이나 됐어요. 1인당 2만 원씩 내자고 미라가 제안했죠. 야, 서연아, 너도 2만 원 내야 해. 미라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내는데 너만 안 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서연은 그런 큰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미안해, 나는 못 낼 것 같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돈이 없구나. 2만 원도 못 내다니 정말 불쌍하다.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서연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더욱 소외됐어요. 친구들은 서연을 가난한 아이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미라는 그런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야, 서연아, 너 우리랑 같이 다니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다 돈 있는 애들끼리 놀거든. 너는 따로 놀아.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보낸 서연은 졸업과 동시에 미라와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대학도 다른 곳으로 진학했고 그 후로는 소식도 전혀 들을 수 없었죠. 서연은 그때의 아픈 기억들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한편 미라는 고등학교 졸업 후 괜찮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공부보다는 만남에 더 신경을 썼어요. 부유한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건설회사 전무의 아들인 정민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민수는 미라보다 5살 많은 나이였고 이미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정민수와 사귀면서 더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죠. 2년 전 미라와 정민수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미라는 그때 자신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부유한 남편과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결혼 후 미라는 강남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고급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남편과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미라의 남편 정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중견 건설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가 200명 정도 되는 회사였고 정민수는 그곳에서 전무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회사라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민수 회사는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주를 따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특히 대형 프로젝트는 큰 회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중견 회사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미라는 친구들과 함께 글램핑장에 놀러 왔습니다. 정민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서 기분 전환용으로 계획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고등학교 동창 김서연을 만나게 된 거였죠. 그것도 청소부로 일하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미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했던 서연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우월감을 느끼게 했거든요. 자신은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서연은 여전히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지만 미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서연이 사실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서연과의 재회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했던 그 김서연이 지금도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미라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 여러분 잠깐만요. 미라가 갑자기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글램핑장 곳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다른 가족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거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을 여기서 만났는데 지금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한 아주머니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미라는 이런 관심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택시 기사셨나 뭐였나 하여튼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한 애였어요. 지금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미라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아셨겠네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도 참 가엾었거든요.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점심도 학교 급식만 먹고 그랬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고 견뎠어요. 지금 여기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미라 그만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나는 지금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미라가 되레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애예요. 고등학교 때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견뎠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말은 좋게 하지만 그 어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미라의 남편 정민수가 아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뭔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정민수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대. 신기하지 않아? 미라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정민수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서연의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민수도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아내를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는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미라가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12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나 봐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미라의 행동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당사자분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서연이는 괜찮아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하거든요. 그렇지. 서연아. 미라가 서연을 향해 윙크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너도 나처럼 성공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램핑장 직원이라는 입장상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어요. 미라야, 나는 일을 해야 해서 이만 가볼게. 서연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잠깐 어디가? 미라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직 이야기 다 못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 너 지금 어디 살아? 혼자 살아? 아직도 월세방에서 사는 거야? 미라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궁금하네요. 고등학교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미라는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연아, 부끄러워하지 마. 모든 직업이 소중한 거야. 청소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미라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은 안 해도 됐을 텐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지만 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노력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타고나는 게 있는 거지.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언니는 왜 저렇게 말해? 기분 나빠 보이는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친한 친구야. 미라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결혼은 했어? 아직 혼자야? 남자친구라도 있어? 서연의 사생활까지 캐묻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공개적으로 받는다는 게 너무나 굴욕적이었거든요. 미라, 정말 그만해. 이제 일을 해야 한다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화내지 마. 나는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미라가 오히려 서연을 나무랐어요.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서연을 더욱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라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서연아, 이 가방 예쁘지? 1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너도 언젠가는 이런 거 하나쯤 사고 싶겠지. 돈 많이 모아서 나중에 사미라의 과시는 끝이 없었습니다. 정민수도 아내의 행동에 동조했어요. 우리는 요즘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데 놀러 와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돈이 좀 들어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정민수가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서연 씨도 여유가 생기면 가끔 놀러 다니세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힘들겠지. 미라가 바로 받아쳤어요. 서연이는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야. 우리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여행인데. 말하면서 미라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봐. 지난주에 제주도 갔을 때 사진이야. 5만 원짜리 호텔에서 하룻밤 잤거든. 미라가 호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그리고 이건 그 전주에 간 부산 여행 사진이고 여기는 강릉 펜션이야.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고문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라의 과시를 보며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돈 좀 모아서 가끔은 이런 데 놀러와. 미라가 글램핑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하룻밤에 15만 원 정도 하는데 내 월급으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치를 부려봐야지. 미라는 서연의 경제 상황까지 추측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글램핑장 매니저 박상호가 서연을 찾아왔어요. 김서연 씨,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와서 텐트 청소 좀 해주세요. 박상호가 급하게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안도했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대답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야, 서연아,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데. 나중에 우리 텐트 청소할 때 특별히 잘해줘. 친구니까 부탁하는 거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미라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청소를 부탁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특히 한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런 식으로 친구를 대해도 되나? 참 보기 안 좋다. 하지만 미라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서연아, 그리고 바베큐 할 때도 도와줘. 불 피우는 거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어차피 여기 직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글램핑장 직원이라는 입장상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미라야. 그럼 나는 일하러 가볼게. 서연이 겨우 말을 끝내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미라는 서연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무시했던 그 김서연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알찬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 서연이 진짜로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서연이 다른 텐트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자 미라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서연아, 여기 와봐. 우리 텐트 좀 봐줘. 미라의 목소리에는 친구를 부르는 정겨움이 아니라 하인을 부르는 듯한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마지못해 미라가 머물고 있는 텐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가 흘린 자국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침구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다른 손님들이 사용한 텐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정말 더럽네. 미라가 텐트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하지만 그 더러움은 다름 아닌 미라와 정민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체크인 후 2시간 만에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서연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서연이 정중하게 말하며 청소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어요. 여보, 여기 좀 봐. 우리 친구가 청소하는 거 구경해봐. 미라가 남편 정민수를 불렀습니다. 정민수가 다가와서 서연이 바닥을 닦는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아, 그래요. 우리 와이프 친구가 직접 해주는군요. 고마운 일이네요. 정민수의 말투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청소를 시켜본 적이 없었던 정민수에게는 이런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은 일이었거든요. 서연이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하자 미라가 이것저것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저기 구석진데도 제대로 닦아 먼지가 남아있잖아. 그리고 저기 음료수 자국도 아직 안 지워졌어. 미라는 마치 청소 감독관이라도 된 듯 세세한 부분까지 트집을 잡았어요. 서연은 말없이 다시 그 부분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지적은 끝이 없었어요. 야, 서연아, 침대 시트도 갈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깨끗한 침구에서 자야 하잖아. 그리고 베개도 좀 더 푹신한 걸로 바꿔줘. 미라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정민수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돈 내고 온 손님이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야죠. 서연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민수가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친구 사이니까 특별히 더 잘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일반 손님들도 이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는데 미라 부부는 정도가 지나쳤거든요. 게다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더욱 심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구를 교체하는 동안에도 미라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서연아, 그런데 너 이 일한 지 얼마나 됐어? 솜씨가 아직 서투른 것 같은데. 미라가 서연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렇구나. 많이 배워야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서연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우리 저녁에 바베큐 할 건데 너도 와서 도와줘. 불 피우는 거랑. 고기 굽는 거 도와주면 되거든. 어차피 내일이기도 하잖아. 미라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베큐는 글램핑장 직원이 도와주는 업무가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필요하면 간단한 안내만 해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미라는 서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베큐는 손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미라는 기가 막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친구 부탁도 못 들어줘. 나는 내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참 야박하다. 정민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우리가 돈 내고 온 손님인데 이 정도 서비스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는 다 해주던데. 정민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글램핑장에서도 바베큐까지 도와주는 곳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손님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결국 승낙했습니다. 미라와 정민수는 만족스러워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역시 을이 갑을 이길 수는 없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미라 부부는 바베큐장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이미 숯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서연아, 미리 준비해뒀구나. 역시 친구는 친구야. 미라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라는 말에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이용가치만 담겨 있었어요.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미라의 지시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저건 너무 덜 익은 것 같은데 좀 더 구워줘. 이건 너무 탄 것 같고. 저건 간이 안 밴 것 같아. 양념 좀 더 발라줘. 미라는 마치 레스토랑 주방장에게 지시하듯 서연을 부려먹었습니다. 정민수도 지지 않고 요구사항을 늘어놓았어요. 서연 씨, 맥주 좀 가져다 주세요. 시원한 걸로 부탁해요. 그리고 물티슈랑 냅킨도 좀 더 가져다 주시고. 정민수는 서연을 완전히 웨이터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바베큐를 하고 있던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직원을 저렇게 부려먹지? 한 아저씨가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서연을 부렸어요. 서연아, 내 접시 좀 치워줘. 그리고 새 접시 가져와. 손 끈적끈적해서 못하겠어. 미라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지만 저분이 정말 직원분인가요? 좀 과하게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 여성은 서연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 네, 직원이에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미라는 친구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년 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친구라지만 이렇게 부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일하시는 분도 힘드실 텐데. 그 여성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히 미라 부부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라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괜한 참견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일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지. 서연아. 미라가 서연을 바라보며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라에게 반박하면 더 큰 소란이 날 것 같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서연이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미라는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중년 여성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라 부부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미라와 정민수는 그런 시선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베큐가 끝난 후에도 미라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서연아, 설거지도 해줘. 우리는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리고 텐트 안도 다시 한번 정리해줘. 뭔가 어수선한 것 같아. 미라는 쉴 새 없이 서연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퇴근했을 시간인데 미라 때문에 2시간이나 더 일해야 했습니다. 온몸이 지치고 기운이 빠졌지만 미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수고했어. 서연아. 미라가 마지못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우리 있으니까 아침 일찍 와서 텐트 정리해줘. 우리 늦잠 자는 거 싫어하거든. 미라는 다음 날까지 서연을 부릴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야, 나도 다른 일이 있어. 서연이 처음으로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화를 냈어요. 뭐야, 친구 부탁도 못 들어줘. 나는 내가 성실한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야. 정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손님인데 이런 식으로 거절하시면 안 되죠.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정민수가 상급자라도 된 듯 서연을 훈계했습니다. 그때 글램핑장 매니저 박상우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입니까가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박상우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친구인데 내일 아침 청소를 부탁했더니 거절하네요. 손님 요청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미라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친구라면서 이런 것도 안 해주다니 정말 서운해요. 박상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은 이미 정규 근무 시간을 훨씬 넘겨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직접 요청하는 상황이라 함부로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김서연 씨,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드리세요. 박상우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또다시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서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워하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역시 을은 을이야 갑을 이길 수는 없다니까. 미라가 정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미라의 끝없는 괴롭힘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기로 했어요.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서연은 어제보다 더 일찍 미라의 텐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미라와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미라야, 일어났어. 청소하러 왔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텐트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미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지금 몇 시야?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와서 깨우고 있네. 7시예요. 어제 일찍 오라고 했잖아. 서연이 답했지만 미라는 더욱 화를 냈어요. 7시가 일찍이야. 나는 9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정말 눈치가 없다니까. 1시간 더 기다려.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서연은 텐트 밖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이슬에 젖은 풀숲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옷이 축축해졌습니다. 다른 글램핑장 손님들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미라를 위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했죠. 9시가 되어서야 미라가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는데도 서연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야, 진짜 오래 기다렸네. 그럼 이제 청소해. 근데 어제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해. 우리 예민하거든. 서연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정리해줬던 것이 무색하게 온 텐트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과자 봉지며 음료수 캔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이불은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액체까지 흘러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정말 더럽네. 미라가 텐트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서연아, 이거 다 치워줘야겠어. 우리가 이런 더러운 데서 어떻게 하룻밤을 더 자라는 거야. 하지만 그 더러움은 미라와 정민수가 밤새 만든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서연을 괴롭히려고 더 지저분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정민수도 나와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서연 씨 청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더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수의 말투는 마치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꾸짖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간섭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됐어요. 야, 서연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닦아야지. 그리고 구석진데도 빼먹지 말고 제대로 해. 미라는 감독관이라도 된 듯 지시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이 바닥을 닦고 있는데 미라가 갑자기 물을 쏟았어요. 어머, 실수했네. 서연아, 이것도 다시 닦아줘.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서연이 열심히 닦은 바닥에 일부러 물을 흘린 거였거든요.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꾹 참고 다시 그 부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키득거렸어요. 역시 가난하게 자란 애들은 참을성이 좋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청소가 끝나자 미라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침 먹으러 나갈 건데 텐트 지켜줘. 그리고 우리 없는 동안 침구도 새 걸로 바꿔놓고. 미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이잖아. 그런데 텐트 지키는 건 글램핑장 직원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외출할 때는 각자 알아서 문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서연을 개인 비서나 가정부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텐트 지키는 건 손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미라는 발끈했어요. 뭐라고? 친구 부탁도 못 들어줘. 나는 내가 최소한의 의리는 있는 줄 알았는데. 정민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손님인데 이 정도 서비스도 못 해주시나요? 다른 직원들은 다 해주던데.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글램핑장 어느 직원도 손님의 텐트를 지켜주는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미라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야, 김서연, 내가 지금 뭔 줄 아냐? 너는 그냥 청소부야. 청소부 주제에 손님한테 대들어.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 아버지도 평생 남 밑에서 일하면서 살았는데 딸도 똑같네. 역시 피는 못 속여. 그 말에 서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라야, 우리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마. 서연이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오히려 더욱 거세게 나왔어요. 왜? 진실이 듣기 싫어. 내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평생 남의 차 몰면서 살았잖아. 미라가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딸도 아버지 닮아서 남의 집 청소나 하고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유전이야.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라더니 정말 맞는 말이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게 사신 분이야. 내가 함부로 말할 자격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실하게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가난한 건 똑같잖아.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고 평생 이런 일이나 하면서 살겠지. 나처럼 잘 사는 사람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말이야. 미라의 모독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민수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도 서연 씨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하는 분들 말이에요. 다들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꿈도 희망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서 정민수는 서연을 완전히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라가 거기에 보탰어요. 맞아 서연아, 너는 태생부터가 그런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될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라고. 미라는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지러움이 몰려오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정신적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죠. 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얀데. 미라가 서연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설마 이런 거 가지고 기절하는 건 아니지? 정말 허약하네. 서연은 벽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감이 올라왔어요. 며칠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한계에 달한 거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에 대한 모독까지 들으니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민수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에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문제야. 정민수는 서연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서연아, 연기하지 마. 누가 봐도 가짜인 거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동정심 유발하려고 하는 거야. 미라는 서연이 정말로 아픈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말이 듣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완전히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한 상태였죠. 그때 미라가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야, 김서연, 내가 아무리 아픈 척해도 소용없어. 너는 평생 이런 일이나 하면서 살 거야. 나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말이야. 이게 바로 내 운명이고. 신분이야. 미라의 말은 서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정말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견뎠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체를 밝히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을 말이에요. 미라와 정민수는 서연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데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것이 지금까지 겪은 일 중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할까요? 서연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을 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글램핑장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저기 무슨 차들이 저렇게 많이 와? 미라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서너 대가 일렬로 글램핑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들은 모두 번호판도 깔끔하고 외관도 반짝반짝 윤이 나는 최고급 차량들이었습니다. 뭔가 VIP가 온 것 같은데 정민수가 차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차들은 보통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야.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타는 차 같은데. 정민수는 건설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고급 차량들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때 글램핑장 매니저 박상호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하던 박상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죠. 김서연 씨 어디 계세요? 박상호가 큰 소리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빨리 나와주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박상우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텐트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어요. 네, 매니저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우는 서연의 상태를 자세히 볼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김서연 씨, 빨리 준비하세요. 본사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셨어요. 박상우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박상우가 그제야 서연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어요. 서연이 억지로 힘을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박상우가 당황한 채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린월드 그룹 최고위 임원들이 시차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깜짝 발표였어요. 그린월드 그룹이라고 미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회사예요? 들어본 것 같은데. 미라는 그린월드라는 이름에 뭔가 익숙함을 느꼈어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레저 관련 회사 아닌가. 요즘 글램핑장이나 리조트 많이 운영하는 정민수가 건설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그린월드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린월드 그룹에서 이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상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본사 임원들이 오신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렸습니다.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품격 있는 외모에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뒤따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더 내렸는데 모두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박상우가 급하게 뛰어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글램핑장 매니저 박상우입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우는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시설 점검차 나왔습니다. 평소대로 운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둘러보겠습니다. 그 남성의 말투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권위가 느껴졌어요. 미라와 정민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여보,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미라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저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램핑장 직원들이 저렇게 긴장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되나? 정민수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김서연의 반응이었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긴장하거나 떨어야 할 텐데 서연의 표정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서연 씨, 빨리 오세요. 박상우가 서연을 재촉했습니다. 시설 안내를 도와주셔야 해요. 모든 직원이 총동원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박상우는 여전히 다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라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야겠어. 미라야.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생겨서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텐트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미라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뭔가 김서연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을 보고 겁을 먹거나 주눅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라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서연이 애매하게 답하고는 박상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조금 전까지 쓰러질 뻔했던 사람 같지 않게 걸음걸이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왜 갑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본사 사람들이 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 미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상해. 김서연이 본사 직원들 온다는 말 듣고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민수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직원이라면 더 긴장해야 할 텐데 오히려 침착해진 것 같아.
그때 두 번째 차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도 섞여 있었는데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중 한 여성이 글램핑장을 둘러보며 뭔가를 체크하는 듯 했습니다. 박상호가 그 여성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부장님 안녕하십니다. 시설 점검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상호가 극존칭을 사용하며 인사했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점검이니까 평소보다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모든 직원분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그 여성의 말에서도 상당한 권위가 느껴졌어요. 미라와 정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왜 왔을까? 그리고 왜 김서연이 저렇게 침착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혹시 텐트 정리하고 나갈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미라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런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될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정민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김서연이야.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표정을 봐. 전혀 당황하지 않잖아. 정민수도 서연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그때 세 번째 차에서 마지막 일행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차량이었고 내린 사람들의 분위기도 앞에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상호가 그 마지막 일행을 보자 거의 뛰다시피 다가갔어요. 정말 극존칭을 사용하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라와 정민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분명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김서연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린월드 그룹 임원들이 글램핑장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 매니저는 긴장한 채로 이곳저곳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바짝 긴장한 가운데 서연만 혼자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에서 걷고 있던 그린월드 그룹 상무 김대현이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김대현이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어요. 다른 임원들도 김대현의 시선을 따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무슨 일이세요? 박상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대현이 갑자기 멈춰 선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시설에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김대현은 서연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따님 아니신가요? 목소리에 놀라움과 당황이 가득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서연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김서연 씨가 회장님 따님이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박상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저희 청소 담당 직원인데요. 그때 그린월드 그룹 전무 이정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분명히 서연 양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이정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정체가 들통난 상황에서 계속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서연이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말투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소심한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젊은 경영자의 모습이었죠. 김대현이 급하게 다가와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서연 양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놀랍습니다. 김대현의 극존칭에 박상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다른 임원들도 줄지어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양 안녕하세요. 현장 체험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정호 전무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상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했어요. 김서연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임원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박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설명할게요. 서연이 박상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린월드 그룹 김철민 회장의 딸 김서연입니다.
현장 경영 체험을 위해 석 달 동안 이곳에서 일했어요. 그 말에 박상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따님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박상호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석 달 동안 회장의 딸을 청소부로 부려왔다는 사실에 경악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매니저님. 서연이 박상호를 진정시켰습니다. 매니저님은 제 정체를 모르고 계셨으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박상호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미라와 정민수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여보, 저기 김서연이랑 임원들이 뭔가 이상하게 대화하고 있어. 미라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이 왜 저런 대접을 받는 거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정민수도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대현 상무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양 현장 체험은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김대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미라에게 당한 모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상 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서연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호 전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모든 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만 일부 손님들 중에서는 좀 특별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미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가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대현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대현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이미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기 김서연이랑 무슨 관계세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거죠? 미라의 질문에 모든 임원들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미라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라야,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소심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말투였습니다. 뭘 말한다는 거야? 미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김대현이 미라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그린월드 그룹 김철민 회장님의 외동딸이신 김서연 양입니다. 현장 경영 체험을 위해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의 딸이요? 그럼? 김서연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수도 완전히 경악했어요. 그린월드 그룹 회장의 딸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미라의 남편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김서연이 재벌가 딸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놀랐지. 나도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미안했어. 하지만 현장 체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진짜 모습을 보려면 말이야. 서연의 말에는 여유가 가득했어요. 미라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재벌가 딸을 청소부로 무시하고 온갖 모욕을 가했다는 사실에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정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린월드 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회사 회장의 딸을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정호 전무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연 양, 혹시 이분들이 현장 체험 중에 불편을 끼쳐드린 분들인가요? 이정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라와 정민수는 더욱 긴장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연히 만났는데 참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해줬어요. 서연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김대현이 미라 부부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서연 양께 무례하게 행동한 건가요? 김대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서연은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야,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방금까지 나를 청소부라고 무시하면서 온갖 모욕을 줬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품격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글램핑장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구경하러 온 거였어요. 어제 미라가 서연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회장님 딸이셨다고요? 어제 청소하시는 걸 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어제 저 여자분이 온갖 험한 말한 거 다 들으셨겠네요.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그 부부가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모두 목격했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거꾸로 뒤바뀐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김대현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양, 이 일을 회장님께 보고드려야 할까요? 김대현의 말에 미라와 정민수는 더욱 공포에 떨었어요. 그린월드 그룹 회장에게까지 이 일이 알려진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과연 서연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미라와 정민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무릎 꿇고 있는 미라와 정민수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을 때 이정호 전무가 정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잠시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정호가 정민수에게 물었어요. 정정민수입니다. 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정호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대대호건설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민수가 어쩔 수 없이 답했어요. 그 순간 이정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김대현도 그 이름을 듣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호건설이라고요? 이정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왜 자꾸 회사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정호가 김대현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호건설이면 저희 그린월드 그룹과 하청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하청업체 중 하나죠. 김대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어요. 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그린월드의 하청업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그린월드가 이렇게 큰 회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여러 원청업체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서연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정민수를 바라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회사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참 재미있네요. 서연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회장 딸을 모욕한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이정호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양, 혹시 이분들이 현장 체험 중에 어떤 일을 저희가 자세한 경위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해왔어요. 어제도 청소부라며 온갖 모욕을 주었고요. 특히 우리 아버지를 택시기사라고 깎아내리면서 인격 모독을 했어요. 김대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을 택시기사라고 했다고요? 정말입니까? 김대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린월드 그룹 회장 김철민을 택시기사라고 했다는 게 어이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청소부 주제에 손님한테 대들어라고 하면서 온갖 자비를 시켰어요. 텐트 지키기, 바베큐 도우기, 개인 심부름까지 강요했고요. 원래 업무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일들이었죠. 이정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최고 경영자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가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김서연이 회장님 딸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그게 문제야. 회장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잘해줬을 거라고.
지금 그 말은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한다는 뜻이잖아. 진짜 인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김대현이 서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서연 양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신분이나 직업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하물며 저희 회장님과 서연 양을 그렇게 모욕했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민수가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어요. 서연 양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회사가 망하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민수는 이미 자신의 회사 운명이 서연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정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일이 회장님께 보고되면 당연히 계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될 거예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최고 경영진을 모욕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미라가 서연에게 매달렸어요. 서연아, 제발 우리 고등학교 친구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제발. 미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냉정했어요. 예정이라고 했니 미라야? 서연이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보여준 게 뭐야? 무시와 모욕뿐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친구라고 하는 거야. 너무 뻔뻔하지 않아? 그때 어제 미라의 행동을 목격했던 다른 글램핑장 손님들이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어제 그 여자분이 정말 심하게 괴롭혔어요.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보다가 우리도 기분이 나빠질 정도였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하면서 온갖 자비를 다 시키더라고요. 친구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굴었어요. 정말 인격이 의심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김대현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괴롭힘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연 양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아버지를 모독당했을 때는 참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장 체험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죠. 그 덕분에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정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본사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즉시 처리돼야 해요. 이정호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정민수가 급하게 말렸어요.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정민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서연이 정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계속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잖아요.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죠. 미라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서연아, 정말 제발,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잖아. 우리 남편 회사 망하면 정말 큰일이야.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미라야, 무릎 꿇는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건 아니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와 회사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거든요. 김대현이 서연의 뜻을 확인했어요. 서연 양,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회장님께 정확히 보고드리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런 일을 알아야 하실 거예요. 이정호가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정호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서연 양과 관련된 일인데요. 전화 너머로 김철민 회장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라와 정민수는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린월드 그룹 회장에게까지 이 일이 보고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였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정민수 씨,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격과 품성이 중요한 거죠. 그걸 잊지 마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교훈적인 일을 봤네요. 이정호가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회장님께서 즉시 본사로 오라고 하십니다. 서연 양도 함께 오셔서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대우건설과의 모든 계약은 즉시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시네요. 정민수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모든 계약이 검토된다는 것은 사실상 계약 해지를 의미했거든요. 자신의 회사가 망하게 될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미라도 남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이 모든 분들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서연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미라와 정민수는 이제 모든 걸 잃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반면 서연은 당당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그린월드 그룹 본사에서 아버지 김철민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조용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서연의 석 달간 현장 체험담을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김철민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틀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법.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김철민 회장은 딸의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대우건설 문제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아버지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을 먼저 듣고 싶어. 회장은 딸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 했어요. 서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계약 해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복수 때문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보렴? 김철민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판단력을 시험해 보고 싶기도 했어요. 대우건설은 우리와 일하기에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회사예요. 서연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신분과 직업으로 차별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이런 회사와 계속 일한다면 우리 직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김철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서연아, 진정한 동반자는 어려울 때 더욱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해.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대우건설과의 모든 계약은 공식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작은 원룸에서 정민수와 미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린월드와의 계약 해지로 회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되었고 다른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팔아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미라는 처음으로 가난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게 잘못이었어. 김서연 양말이 맞았어.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 두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에요. 서연은 이후 글램핑장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경영자가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매니저님,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연이 박상호에게 물었습니다. 석 달간의 현장 체험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양. 박상호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좋아해요.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개선책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매니저님.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손님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경영이죠. 서연은 또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객 응대 방법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도 포함시켰어요.
어떤 손님이라도 직원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시면 정중히 제지할 거예요. 서연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보고해 주세요. 직원들은 서연의 이런 정책에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영자도 이렇게까지 직원들을 생각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도 향상되었고 글램핑장의 평판도 더욱 좋아졌어요. 몇 달 후 어느 날 서연은 글램핑장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새로운 손님 가족이 체크인을 하러 왔어요. 아이가 실수로 음료수를 흘렸는데 부모가 깨끗이 치우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서 도와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석 달 동안의 청소 경험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모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어야 진짜 좋은 글램핑장이죠. 그 가족은 서연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한 달 뒤에 또 올게요. 그들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경영자는 높은 곳에서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글램핑장에서 좋은 하루 보냈어요. 현장 체험을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경영자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김철민 회장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아빠도 정말 뿌듯하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자가 되렴. 네, 아버지, 약속드려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잊지 않는 경영자가 될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게요. 그렇게 서연은 석 달간의 현장 체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돈과 지위가 아닌 인격과 품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고 진짜 경영자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한편 미라와 정민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은 서연에게는 값진 배움이 되었고 미라와 정민수에게는 쓰라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죠.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서연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배려 하나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